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을 바쳐 가꿔온 이 거실, 이 주방, 그리고 나를 여보 혹은 엄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 세트장이고 나는 그 안에서 이름 없는 대역배우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쉰둘의 강혜수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박제된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고 아들은 의대생이었죠. 남들은 그녀를 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이라 말했지만 혜수 씨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바싹 말라버린 캔버스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한 남자가 끼어듭니다. 10살 어린 남자 서태호. 그는 왜 굳이 다시 들어가는 중년의 혜수 씨에게 다가온 걸까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뻔한 불륜 드라마를 넘어서는 아주 기묘하고도 뜨거운 복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혜수 씨의 남편 정진욱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렸고 아내인 혜수 씨 역시 그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혜수 씨는 원래 촉망받는 고미술품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그녀의 커리어를 지워버렸죠. 변호사 정진욱의 아내가 남의 물건이나 닦고 있어서야 되겠어. 그 한마디에 혜수 씨의 섬세한 손가락은 부태신 행주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수 씨가 사는 평창동 저택 바로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해 들어온 그 남자는 32, 아니 42의 서태호였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떡을 돌리러 온 그가 혜수 씨의 손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무언가를 살려내는 사람의 손 같아요. 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그녀의 손이 거칠어졌다며 장갑을 끼라고만 했지 그 손의 가치를 알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혜수 씨의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갓볶은 커피 원두를, 때로는 정원에서 꺾은 야생화를 건넸죠. 혜수 씨, 오늘은 날씨가 꼭 르누아르의 그림 같네요. 산책 안 나가세요? 혜수 씨는 처음엔 그를 경계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남자가 그것도 이웃집 유부녀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건 분명 불순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비겁한 유혹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한 고고학자처럼 혜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느 오후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태호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거대한 작업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수 씨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벽면 가득 그녀가 젊은 시절 복원했던 작품들의 사진과 기록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내 과거를 뒤지고 다녀? 태호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전 서태호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당신이 복원했던 청자상가 문학문 매병의 주인이었던 서 회장의 손자이기도 하죠.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깨진 도자기에 영혼을 불어넣은 건 기술이 아니라 강혜수라는 여자의 진심이었다고요. 혜수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다가온 이유는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아니 남편에 의해 강제로 거세당했던 그녀의 천재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 남편 정진욱 변호사,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유산들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의 재능을 왜 죽여야만 했는지도요. 당신이 보건 전문가로 세상에 알려지면 그가 숨겨둔 위작들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혜수 씨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남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화려한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태호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혜수 씨, 다시 붓을 드세요. 당신 자신을 복원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예술적 동지로서의 요청입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이웃사촌이었지만 담장 너머 태호의 작업실에서 혜수 씨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안료와 붓을 구해주었고 그녀가 작업을 할 때면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등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에 몰두하다 잠든 혜수 씨의 어깨에 태호가 외투를 덮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혜수 씨, 당신은 여자로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무언가에 몰두하는 당신의 영혼은 눈이 부실 정도예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아마 그 빛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쉰둘의 여자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치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영혼의 결합. 혜수 씨는 태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남편 정진욱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태호의 집을 습격했고 그곳에서 아내가 작업 중이던 작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진욱은 비웃었습니다. 강혜수,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 애송이 놈이랑 놀아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그는 조폭들을 동원해 태호를 폭행하고 작업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혜수 씨는 겁에 질려 우는 대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욱 씨, 당신이 방금 부순 그 다랑아리. 그거 당신이 본 등고에 숨겨둔 진짜가 아니라 내가 방금 만든 위작이야. 진짜는 이미 경찰청 감정반에 가 있어. 당신이 그동안 팔아치운 가짜들의 목록과 함께. 태호는 처음부터 혜수 씨를 단순한 복원가로만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한 전략가이기도 했고 혜수 씨와 함께 정진욱의 파멸을 설계해왔던 것입니다. 태호가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틴 건 정진욱의 폭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체증하기 위한 마지막 퍼포먼스였습니다. 정진욱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목숨보다 아꼈던 남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태호는 혜수 씨에게 같이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복원 학교에서 그녀를 교수로 초빙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과 함께요. 하지만 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이름 강혜수를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연인이나 교수가 되기보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당신 말대로 나는 나를 복원 중이니까요. 태호는 서운해하는 대신 그녀의 손등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여러분, 50살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의 색깔이 바래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먼지가 쌓여 그 찬란한 빛을 잠시 잃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기보다 직접 붓을 들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칠해보는 건 어떨까요? 혜수 씨는 이제 평창동 저택을 팔고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공방 이름은 다시 혜수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릅니다.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보다 뜨겁고 복수보다 통쾌한 한 여자의 자아 복원 프로젝트.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선명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와 닿았다면 자신을 찾아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